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60K를 도전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59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싼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과연 특정 지점을 뚫어낼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 산맥상으로 봤을 때 밤사이에 비트코인은 60K를 뚫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숏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58K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그 뒤에 상승을 하면서 59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자마자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밈처럼 이제 돌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게 하락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곧 이란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본의 대지진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지정학적 리스크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해리스의 미국 대선 후보가 트럼프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갖게 된 게 비트코인의 약세의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약간 많이, 특히 경합주에서 많이 이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었는데, 해리스는 아직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락의 진짜 이유일 거다, 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투심에 분명히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CPI 발표가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심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대급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소비 판매나 이런 지표, 상품 이런 지표들이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둔화가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최근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같이 짬뽕이 되면서 오히려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하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 상황에서 거쳐지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일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굿뉴스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CPI가 발표가 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예측을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인 관련돼서 마켓 메이커들이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던졌다 혹은 던질 거다라는 게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관들의 공매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마켓 메이커와 이 공매도가 늘어난, 기관의 공매도가 늘어난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가, 아니면 마켓 메이커들이 이더리움을 던지기 전에 이 부분을 구축을 했던가, 어떤 식으로든 투심을 자극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데 이용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알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너무나 최근에 장이 한쪽으로 이제 쏠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의 3조 원 가까운 넘는 돈을 모집을 하고 이 부분을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마라톤 디지털 비트코인 채굴업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미래를 믿고 있는 건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어져서 맞닿는 내용인데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축적을 이어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리테일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축적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모은 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많이 모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다른 고래들 뿐만 아니라 리테일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2023년도 장이 좋아지기 직전에 모았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장이 좋아졌을 때 약간 이제 장이 좋아졌으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번 케이스보다는 1번 케이스에 가깝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린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펀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펀존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과거에 저점을 뚫고 올라오는 지점부터를 펀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 다다랐다. 이 사이클상 펀존에 올라오면 그 뒤에는 추세적으로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인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무부의 국제 바이백뿐만 아니라 QT 테이퍼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점점 더 시장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아까 축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데이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USDC와 USDT가 거래소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로 많이 들어왔을 때 보시게 되면 섹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가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섹터가 있는데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장이 좋지 않을 때 스마트하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장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이 다 좋아지고 나서 와가지고 여기서 약간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두 번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1번 지점, 아까 축적과도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하게 축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코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게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번 같은 경우도 1번이 발생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조용히 들어오는 그런 단계지만, 장이 좋아졌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데이터를 통해서 비슷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번 장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잘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조용히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건전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아가고 있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64K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61K와 64K를 뚫고 그 위로 빨리 올라와야 되는 단계다. 이 지점을 뚫어야 된다. 이 축적이 이 지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데이터를 봤을 때도 지금 금과 비교한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좋은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금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이 와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지금은 관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요 지점을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이 지점을 뚫는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뚫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 축적의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불장이 지속이 되고 더 위로 모멘텀을 받고 쇼터몰더들 단타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을 뚫고 그 위에 있어야 더 많은 돈들이 손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61K와 64K 힘있게 뚫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이 추세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10월달 정도 됐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블랙록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1번부터 11위까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미국의 법인 기업들 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비트코인은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 좋지 않을 때 빠른 속도로 미국들은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알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알트코인 시즌이 오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올타임 하이 도미넌스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알트코인으로 뿌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알트코인이 시즌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알트코인을 매집하기에 좋은 그 시기 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야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고 쭉쭉 올라가 줘야 그 뒤에 이제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알트코인 시즌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도 3월달이 피크였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2023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2024년도 3월달만큼의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비를 잘 해두면 지금 시기에는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돌아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1번 패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장이 오면 2번 패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혹은 알트코인을 단타하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2번 패턴도 이때가 되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